자, 반갑습니다. 자, 와일드카드가 끝이 나고 이제 디비전 시리즈가 시작이 됩니다. 다행히도 와일드카드 시리즈를 치르면서 손해보는 배팅은 하진 않았어요. 매일 한 조합씩 딱 겟하면서 그래도 좀 수익 보는 방향성으로 좀 흘러갔던 게 참 다행이라 생각하는데, 플레이오프라는 게 원래 뭐 언더도 많이 보고 뭐 그러는 날이기도 합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논외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미리 이제 분석하면서 느껴지는 거는 오늘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이 디비전 시리즈 매치업들이 풍성한 한가위 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봐볼 텐데, 일단 첫 번째 경기 새벽에, 저는 이게 필라델피아가 새벽 경기 나올 줄 알았는데 이제 미러키가 새벽에 배정이 됐습니다. 낮 경기로 또 컵스가 계속해서 낮 경기를 치릅니다. 보면은 이제 프레디 페랄타와 이제 보이드의 매치업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이제 로토와이어에서 예상했던 거는 레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보이드를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기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이드와 프레디 페랄타의 매치업을 상해서 이 양 팀의 대결 과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지를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프레디 페랄타와 보이드라고 하면은 결국 이 투수전 양상을 예상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투수전으로 가려고 하니 이게 걸리는 것들이 좀 있죠. 둘 선수 다 재구에 대한 이제 우려가 좀 생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프레디 페랄타는 확실하게 이제 볼넷 수치가 좀 안 좋게 나타나는 시즌 행보를 보이면서 많이 불안한 모습을 또 보였던 시즌 데이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그나마 이제 시즌 막판에 이제 샌디에고 전까지 정규 이제 선발 투수로서의 역할을 했던 이 샌디에고 전까지 치르면서 나름 좀 괜찮아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특히나 8월달에 그렇게 ERA 관리를 잘했음에도 볼넷이 나오는 경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그게 오늘 경기에서도 과연 페랄타가 이제 재고 관리를 좀 더 잘해줄 수 있을 것인가를 논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페랄타가 8월달에 그렇게 재고를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이제 5경기 중에 4승 0패를 하면서 0.32의 ERA를 기록했었고요. 피안타율 1할 1푼 7리로 마무리했었고, 9월달에도 이제 5경기 동안 1승 1패로 좀 성적은 아쉬웠습니다만, 피안타율 자체는 1할 9푼 8리에 WHIP도 1.09 수준으로 리그에서 봐도 최상급 성적을 기록하면서 이 페랄타가 마무리했어요. 사실 오늘 경기에서도 그런 면모를 또 보여줄 가능성도 꽤나 높습니다. 문제는 이제 보이드인데, 보이드가 저번에 이제 미즈로스키를 상대로 이 미러키 원정에서 한번 등판을 했었고, 당시에 보이드가 이 미즈로스키도 1회 삽질을 하면서 1루 송구 실책 에러 때문에 자기가 이제 볼질한 선수 2명을 불러들이고 그냥 끝날 수 있는 이닝 망쳐먹고 이제 멘탈 나가가지고 욕받고 할 때, 컵스가 그냥 무난하게 가나 싶었습니다만, 보이드도 그때 난타당하고 볼질하다가 결국에는 조기강판 당했던 경기가 이 미러키 원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 결국 그 미러키 원정에서의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는지가 결국 관건이에요. 결국 시즌 지표로 따지고 보면 오늘 경기에서도 보이드를 상대로 미러키 타자들이 보여주는 성적 자체가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데이터가 조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보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에 이제 우타 상대로는 이 포심 그리고 체인지업, 커브를 위주로 사용하고, 좌타 상대로는 포심, 슬라이더, 싱커로 사실상 빠른 공 슬라이더 투피치로 가져가는데, 이 살플레릭부터 시작해서 이제 잭슨 추리오, 그 다음에 크리스찬 옐리치, 그 다음에 콘트레라스, 그 다음에 브라이스 튀람, 그 다음에 이제 앤드류 본, 그 다음에 조요티즈까지 해가지고 이 전부 좌타자들에게 강해요. 얘네들이 좌투수 특히 이제 보이드가 던지는 공에 대해서 면역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구체적으로 그냥 하나만 여기서만 조금, 그래도 오늘 방송 일찍 켰으니까 모든 경기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만 읽고 들어가 보면은, 살플레릭이 싱커의 상대로 2할 9푼 6리, 포신 페스티벌에 2할 8푼 6리, 슬라이더에 3할 3푼 3리 치고 있고 좌투 기준입니다. 그리고 잭슨 초리오도 포신 페스티벌 좌투 상대 4할, 체인지업 4할 2푼 3리고요. 우타니까. 그 다음에 커브볼에 대해서도 2할 9푼 9리 XBA가 나오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옐리치도 포신 페스티벌 3할 6푼 6리에 슬라이더 2할 9푼 5리 치고 있고, 윌리엄 콘트레라스 같은 경우에도 커브볼에 3할, 그 다음에 싱커볼에 대해서 XBA가 3할 8푼 7리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거. 브라이스 티랑도 포신 페스티벌 3할 1푼 9리, 그 다음에 싱커 3할 5푼 7리, 커브볼 4할 4푼 4리 치고 있고요. 앤드류 본도 포신 페스티벌 3할 5푼 1리, 체인지업 3할 7푼 5리, 커브볼 3할, 싱커 3할 8푼 5리 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이 오티즈도 포신 페스티벌 3할 6푼 7리, 싱커 4할 1푼 1리, 그 다음에 커브볼에 4할 2푼 9리를 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수치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시즌 지표가 이렇게 높다 보니까 결국 오늘 미러키가 똥배 맞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나무랄 수는 없어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즉 이게 결국 이런 미러키의 시즌 타율 자체가 이번 경기를 토대로 나올 수 있을 것이냐가 관건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다만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미러키가 이런 성적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이 7월달과 8월달의 영향이 너무나도 컸다라는 것입니다. 미러키가 실제로 이번 시즌 그렇게 보여준 압도적인 타격을 월별로 째서 보면요, 이 5월달에 2할 2푼 8리로 굉장히 부진했었는데 6월달부터 반등이 나타나면서 6월달 타율 2할 6푼 6리, 7월달 타율 2할 6푼 5리, 8월달 타율이 2할 8푼 6리가 기록이 됩니다. 팀 타율이. 근데 해당 기간 중에서 특히나 8월달에 미러키가 기록한 홈런만 무려 45개가 기록이 됐는데, 월별 평균적으로 기록된 이 9월달을 제외하고 월별 평균적으로 4월, 8월 제외 나머지 월에서 기록된 평균 홈런 개수는 26개였습니다. 2배 가까이 되는 수치가 장타가 늘어나면서 압도적으로 슬러거 수치가 늘어났고, 그걸로 인해서 OPS를 유일하게 0.8을 뚫었던 달이 8월달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9월달 24경기를 치르면서 타율이 2할 5푼 1리까지 떨어지면서 홈런 개수는 무려 17개로 전체 월 중에서 20개 이하로 친 유일한 달이 9월달이었습니다. 즉 장타력이 9월 들어서 확실하게 줄어들었던 모습을 보였었고, OPS 수준 자체도 이 개막했었던 4월달 이후로 이 최저 수치로 기록이 되면서 0.706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즉 미러키의 타선은 마무리가 좋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결국 이 보이드의 피칭이 재구난조가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이 영향을 또 끼치면서 안 좋은 상황을 연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만든다라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 자체도 뭐 자투수가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표들을 따지고 봤을 때 페랄타가 버티는 수준보다 보이드가 더 무너질 가능성은 훨씬 더 높다라고도 보이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게 그 점수 내는 수준 자체가 많은 점수를 낼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따져봤을 때는 그만한 기대값을 보여주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더 하게 돼요. 즉 그나마 이기는 거는 당연히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앤드류 본 같은 경우도 그렇게 안 좋았었던 9월달에 이 좌투 상대로 보여줬던 타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앤드류 본이 9월달에 22타수 9안타 기록하면서 4할 9리 쳤고요. 그 다음에 브라이스 치량도 18타수 7안타로 3할 8푼 9리,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강했었던 조이 오티즈도 좌투 상대로 13타수 5안타 3할 8푼 5리, 살플레리도 12타수 5안타 4할 1푼 7리로 지금 5명의 타자가 지금 고타율을 보여주고 있었죠. 옐리치, 그 다음에 드루빈, 그 다음에 잭슨 초리오, 콘트레라스, 콜린스, 그 다음에 이제 데니 젠슨, 포수로 아마 나올 수도 있는 데니 젠슨, 뭐 물론 콘트레라스가 메인으로 잡고 갈 것 같긴 합니다만, 일단은 이런 타자들이 지금 자투 상대로 하락선이 있었고 집중타를 기록하기에 뭐 조금은 부족함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보이드의 이 피칭 스타일 자체가 웬만한 자투수랑은 조금 이 특이점이 조금 있는, 옆으로 누워 있는 스타일이죠. 그거를 또 따지고 보면 오늘 경기에서 미러키가 초반에 또 타격을 많이 몰아붙이면서 압박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경기는 이제 나름 투수전 양상으로 조금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이 경기가 컵스는 이미 와일드카드 시리즈를 치르면서 많은 것을 깨달은 상황이에요. 특히 이 선발 투수의 비중이 크지 않다라는 것을 더욱더 잘 알고 있을 테고, 제가 주목하는 건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이드가 실점을 먼저 아마 할 겁니다. 근데 이게 2-3점 차 이상까지 갔을 때 이거를 가만히 감독 입장에서 두고 볼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시리즈 이제 특성상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죠. 과감한 투수 교체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오늘 아마 키드리티는 휴식을 취할 겁니다. 3경기 와일드카드 시리즈를 치르면서 모두 등판을 했고, 키드리치가 아마 나오지 않은 선에서 나머지 투수들로 운영을 하게 될 텐데, 그 투수들이 보여준 이 미러키를 상대로 한 이번 시즌 성적도 꽤나 준수합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자체가 불펜들의 비중이 컵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커지게 될 테고, 페랄타를 내려보내고 나서 후반 역전을 노려봐야 되는데, 그러면 역전이 가능할
것인가를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요. 역전이 가능하기는 쉽지만 않을 것 같습니다. 밀워키가 9월달에 성적 자체가 조금 나오지 않았던 게 이 타격 부진에서도 이유가 있기는 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이 타격 부진보다 불펜에서의 부상의 이슈가 많이 영향을 끼쳤어요. 정말로 이쑤시개 뎁스 가지고 이 야구를 했었던 밀워키였는데 이번 시리즈를 앞두고 이제 셸비 밀러를 제외하고 이 전원 부상 복귀를 했습니다. 뭐 선발 투수 자원이긴 합니다만 투수 자원이니까 또 말을 하면은 이 로건 앤더슨 체인지업 마술사 로건 앤더슨이 부상자로 여전히 있는 것은 논외고 불펜 투수에서의 부상자 복귀는 이루어졌습니다. 맥일과 함께 DL 홀이 그대로 복귀를 하면서 이제 맥일, 그 다음에 유리베, 코에닝, 미어스, 그 다음에 불펜으로 한번 넘어갈 것 같아요. 미즈로스키, 애쉬비에다가 이제 그랜트 앤더슨의 DL 홀, 그 다음에 그 마이어스까지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 그 뎁스 수준이 완전히 살아난 밀워키의 불펜진이라면 컵스 입장에서 뚫어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밀워키의 불펜진이 이번 시즌 사실상 리그에서도 손에 꼽을 만큼 좋은 불펜진을 구축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그 후반 저력까지 나타나면은 컵스에게 역전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게 되고, 그렇다면은 이 경기 자체가 결국 이 페랄타의 공에 대해서 컵스가 공략할 수 있는 수준까지도 이 비교를 해봤을 때 이제 오늘 경기 가능한 선수가 뭐 1번 타자 나오는 부시라든지 아니면은 카일 터커 정도밖에 없다라고 파악이 됩니다. 즉, 이 선발 싸움에서도 추격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아마 플레디 페랄타가 거의 사실상 홈런 안 맞는다면 무실점 피칭에 가까운 피칭을 할 것이다라고 좀 보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기가 어쩌면은 선발 싸움에서는 2대0에서 3대0까지 벌어질 수 있는 경기고, 거기에서 컵스의 불펜진을 고려했을 때 사실 누가 나오더라도 이제 그렇게 크게 무너질 것 같지가 않거든요, 지금 뎁스상. 그래서 그 경기 점수가 좀 상당히 굳는 양상 속에서 웬만큼 흘러가지 않을까 정도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7.5점의 기준점이 주어진다면 언더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경기고, 밀워키가 이기고 1차전을 잡고 디비전 직행팀의 위용을 좀 보여줄 것이다라고 정배라인 보게 되는 경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경기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이 두 경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들이 방송 보고 있는 거죠. 토론토와 뉴욕 양키스의 매치업입니다. 가우스먼과 길의 경기인데, 가우스먼은 이번 시즌 전반기 때 분명히 좀 어려움을 겪은 순간도 있었습니다만, 후반기 들어서 전체적으로 활약을 요약해보면은 반등에 성공하면서 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줬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반기 때 이 가우스먼이 기록했던 성적 자체가 19경기 동안에 6승 7패를 기록하면서 4.19의 ERA를 기록했고, 해당 기간 동안 109.2이닝을 소화하면서 허용했던 피홈런이 14개였는데 후반기 때 13경기 등판하면서 4승 4패 2.81의 ERA를 기록하면서 피홈런을 83.1이닝 동안 7개 수준을 줄이면서 이 피안타율도 2할 1리, OPS도 WHIP도 0점대 이하로 끊어냈던 게 후반기의 가우스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도 이 토론토 입장에서도 가우스먼을 내세우는 데 대한 근거는 명확히 있다. 후반 막판까지도 가장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선발 투수를 뽑아라고 한다면은 셰인 비버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가우스먼이 더 1픽이라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 가우스먼의 마무리가 좀 안 좋았었죠. 보스턴과 템파베이 상대로 난타당하면서 시즌 막판 팽보가 조금 많이 아쉬웠었는데, 휴스턴과의 완봉승을 기록한 이후부터 갑자기 이 페이스가 그렇게 된 것을 좀 생각하면은 그때 무리가 조금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수치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제 109 딱 맞춰 던졌던 경기였었고, 이제 이닝을 소화하면서 어깨에 부하가 뭐 어떻게 걸렸는지 사실 그거는 이제 선수 본인이 알겠습니다만, 이제는 좀 휴식을 좀 충분히 취했어야 되니까 결국 좀 회복된 채로 오늘 좋은 피칭을 해줘야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져가게 하는 것도 팩트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실제 가우스먼이 던지는 공은 딱 2개라고 봐야 돼요. 사실 3개인데 포심, 슬라이더, 체인지업 이렇게 포심, 그 다음에 스플리터, 그 다음에 스플리터, 슬라이더 이렇게 3개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 지금 이 오늘 경기에서 결국 이 스플리터의 대응이 과연 될 것인가, 양키스 타선들이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어려울 것이고, 된다라고 하면은 가우스먼은 버틴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당시 이제 헌터 그린 나왔던 다저스 양상에서도 헌터 그린의 슬라이더가 그렇게 압도적이었습니다만, 다저스 타자들은 직구를 공략할 수가 있었고, 실제 이 헌터 그린이
다저스 타자들에게 직구에 공략당하면서 장타에 무너지면서 결국 안 좋은 피칭으로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됐었죠. 오늘 경기도 사실 양키스의 타선에서 스플리터에 대응이 되는 선수를 뽑아라고 한다면은 이제 벤라이스 한 명, 그 다음에 뭐 한 명 더 하면 굳이 더 하면은 이 치좀 정도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나머지 7명의 예상되는 라인업 뭐 그리샴, 저지, 그 다음에 골드슈미트, 그 다음에 벨린저, 스탠튼, 웰즈, 볼피, 뭐 맥마운까지 얘네들이 전부 지금 스플리터의 면역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경기에서도 결국 이 우투수의 빠른 직구에 대해서 대응이 된다라는 이유 하나가 오늘 경기에 양키스의 타선이 터지는데 명분을 줄 것이냐 아니냐를 그냥 동전 뒤집기를 조금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우스먼이 지금 이 던지는 로테이션을 보면은 그래도 직구 비중 자체는 좌투 우투에게 모두 50%가 넘어가고 있다 보니까 비중 자체가 적지가 않습니다. 또한 이 양키스 타선은 이 뜬공을 유도하는 투수에게 강한 편인데 가우스먼 같은 경우도 스플리터를 던지는 투수임에도 스플리터가 땅볼이 안 되고 공이 외야로 뻗어나가는 투수 중에 한 명이에요. 실제 이 발사각을 보면요. 스플리터가 좌타에게는 78.2마일로 범타가 나오면서 발사각도 5도를 기록하면서 내야에 머무는 수준에서 타구가 나오는데 조금 더 뻗어나가면 이제 내야수 키 넘기는 단타 수준에서 형성이 되고, 근데 우타에게는 이 스플리터가 90마일의 발사 속도와 함께 12도의 발사각도가 나오면서 공이 외야로 떠날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 자체도 사실 이게 외야로 과연 공이 뻗어 나갔을 때 양키스의 파워 히팅이 가우스먼을 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게 돼요. 실제 우투수의 포심 페스티벌에 대해서는 양키스 타선이 거의 뭐 이제 사실상 지금 뭐 벨린저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은 벨린저나 오스틴 웰즈 정도를 제외하면 포심 페스티벌에 대해서 사실 뭐 타율이 뭐 3할 가까이 안 되는 타자가 거의 없다시피 할 것 정도거든요. 그만큼 그 빠른 공에 대응이 좀 돼버리면 가우스먼이 제가 항상 우려했었던 홈에서 피홈런이 좀 많다라는 가우스먼의 지표가 오늘 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더 하게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길의 경우에는 제구죠, 제구. 길은 언제나 제고였습니다. 커맨드가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압도적인 삼진 능력을 보여주고 범타 유도까지도 되다 보니까 휘 퍼센테이지가 너무 좋아서 결국 이 타자들의 범타를 유도하고 ERA 관리를 하는데 도 같은 선수가 이 길인데, 실제 9월 달에도 5경기 2승 0패 기록하면서 2.93의 ERA를 기록했고 피안타율은 1할 9푼 1리밖에 안 됐어요. 근데 4사구가 좀 나오다 보니까 WHIP가 지금 이번 시즌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1.4로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만큼 오늘 경기에서도 결국 볼넷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결과 양상이 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 길의 경우에도 구종별로 사실 따져봤을 때도 이 길은 이번 시즌에 포심과 슬라이더 그리고 체인지업 3피치로 경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공에 대해서 뭐 토론토 라인업에도 스프링어, 그 다음에 네이튼 루케스, 그 다음에 게레로 주니어, 그 다음에 바저, 컬크까지는 다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나옵니다. 실제로 특히나 이제 오늘 조심해야 되는 타자가 게레로 주니어, 스프링어 그리고 컬크 이 3명이거든요. 얘네들이 오늘 경기에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길의 성적이 완전히 달라질 텐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길이 이게 지금 토론토의 막판 타격 수치를 따지고 보면은 길이 버티는 경기는 치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더 하게 돼요. 이게 결국 선발 싸움에서는 저는 판정승을 들어주라고 한다면은 저는 오히려 이제 양키스 쪽입니다. 토론토가 정배당을 받았지만 오히려 양키스 쪽에 저는 판정승을 조금 손을 들어주게 되는 편이고, 이제 토론토가 이번 시즌을 마무리하면서 9경기를 치르면서 해당 기간 동안 타율이 2할 1푼 7리밖에 안 됐습니다. OPS 0.7이 채 안 됐거든요. 즉 마무리가 너무 안 좋다는 거죠. 또한 악재인데 플레이오프 기간에 맞춰서 재활하고 복귀를 노렸었던 이 보비셋이 정상적으로 이 로스터인을 하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리즈에서 아마 이제 보비셋이 나오지 못하게 될 거고요. 그게 아마 이
토론토에겐 최고 악재라고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그렇게 본다면은 선발 싸움에선 이 경기가 언더 게임이 될 것이다라는 예상을 조금 더 하게 되죠. 단 저는 이게 언더 게임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결국 이 토론토의 불펜진 때문이에요. 토론토의 불펜진은 반대로 이제 토론토의 타선과는 다르게 경기 시즌 막판에 좀 반등이 있었습니다. 실제 너무나도 분위했었던 발랜드부터 마무리 투수 호프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털리는 모습을 보였던 이 핵심 이제 영입했던 핵심 투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걔네들이 실제 막판에 조금 반등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이 토론토 입장에서는 호재거든요. 성적만 구체적으로 보더라도 지난 뭐 한 30일 정도에서 한 최대 11경기 수준에서 표본을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토론토 같은 경우 지금 발랜드가 8경기 중에서 1.93의 ERA를 기록하고 마무리를 했고 도밍게즈도 8경기 1.23의 ERA로 마무리를 했고 그 다음에 피셔도 1.59 그 다음에 호프먼도 1.04 그 다음에 뭐 라우어 1.86 그 다음에 리틀 1.93으로 낸스도 3.1인데 낸스도 WHIP 수준은 1.27 정도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어요. 오히려 이제 로드리게스가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아쉽고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9월달에 토론토의 불펜진은 나름 단단했다라고도 볼 수는 있습니다. 단 이 상성 자체가 결국 이 호프먼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발랜드도 사실 마찬가지고 토론토의 이 불펜진들이 우려를 해야 되는 결국 홈런이거든요. 이 홈런을 우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이게 결국 상대가 양키스라고 해버리면 제 입장에서도 이 경기는 불펜의 불안감은 양키스가 아니라 오히려 이 토론토 쪽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토론토가 이번 시즌에 보여줬던 저 양키스를 상대로 했었던 이 불펜 성적입니다. 불펜 성적이 최악이에요. 최악. 잠깐 구체적으로 좀 읊어드리면 보자. 데이터가 왜 안 뜨지? 아까 라이브 켜놓고 찾아봤었는데 최악입니다. 지금 뭐 제가 라이브 지금 녹화를 하고 있다 보니까 영상이 루즈해지면 안 돼가지고 뭐 다시 찾는데 좀 시간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낮에 이거 제 라이브 보신 분들은 혹시나 훑어가는 곳에서 이제 보신 기억이 있다면 아마 보셨을 텐데 분명히 성적이 너무 안 좋습니다. 양키스 타선을 상대로 토론토 불펜진들 성적이 바닥이에요. 그래서 경기 후반에 이제 털렸던 것을 암시하게 되고 이제 오늘 경기도 결국 가우스먼이 긴 이닝을 소화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거든요. 양키스를 상대로. 그래서 이게 길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 불펜 싸움까지 넘어갔을 때 지금 안정감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쪽은 오히려 이 양키스 쪽이지 않을까. 위버만 안 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위버만 안 건드리면 돼요. 위버는 분명히 반등이 더 필요하고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1차전은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런 순간에 기용하는 것은 좀 안 좋은 선택이고요. 그냥 좀 순화해서 말하면은 안 좋은 단어밖에 안 떠오르는데 좀 안 좋은 선택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그런 경우의 수만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의 양키스 불펜이 약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양키스 불펜도 좀 불안한 거는 이 데린 윌리엄스라든지 여타 이 불펜들의 성적이 토론토에서 성적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가 언더로 구매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후반 막판에 무슨 일이 나와도 이상하지가 않다. 7.5점의 기준점은 너무 선발 투수만 생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언후버로서는 저는 오히려 좀 추천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결국 토론토가 9월달에 보여줬던 성적의 부진 그리고 그게 부진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보비셋의 이탈부터 시작됐었는데 그 보비셋이 지금 없는 와중에 토론토의 성적이 떨어졌던 게 무엇이 있냐면 결국 장타 생산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 방송 보신 분들 알아요. 결국 그 장타력이 떨어지게 되면 양키스 입장에서 웃는 경기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점수 내는 과정에 있어서 더 쉽게 점수를 내고 경기를 운영할 수 있는 전력 자체를 구축하고 있는 쪽은 지금의 오늘 경기 매치업에서 선발이 반반 싸움이라면 불펜 싸움까지 갔을 때 이게 난타전이 되더라도 그 점수 수준을
효율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건 양키스다라고 저는 보는 경기예요. 그래서 오늘 경기는 양키스 승으로 저는 오히려 더 생각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빅매치인데 마지막에 하고요. 시애틀과 디트로이트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똥배죠. 네, 시애틀이 똥배를 받았는데 이게 똥배를 받았다라는 것을 좀 안일하게 생각하셔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행까지 가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좀 있지 않을까. 미지수예요. 시애틀의 타선이 미지수입니다. 이게 이번 시즌 디트로이트를 상대로 보여준 시애틀의 타선의 활약을 보면 그 타선 자체에서의 활약이 부족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칼랄리도 이번 시즌 디트로이트 상대로 홈런 3개 뽑아냈는데 타율은 1할 6푼대인가 뭐 그렇게밖에 안 나오고 뭐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아로자레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솔라노도 마찬가지고 나름 잘 치는 타자들이 디트로이트전에 분명히 활약을 해줬던 것도 팩트입니다. 근데 지금 디트로이트가 이번 시리즈를 치르기 전에 와카를 치르면서 보여준 성적이 조금 중요한데 실제로 디트로이트가 와카 시리즈에서 보였던 타율은 2할 1푼 8리였습니다. 물론 강한 타선 이제 투수들을 상대를 해야 했고 이제 클리블랜드의 이제 막강 투수진을 상대하다 보니 타율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와중에도 제 역할을 했던 거는 눈약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디트로이트는 와카 시리즈를 치르면서 이 3경기를 치른 전체 팀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볼넷을 얻어내면서 13번의 볼넷 출루를 얻어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삼진도 정말 많기는 했습니다만 볼넷 출루를 그렇게 얻어내면서 타율이 부족했습니다만 실제 LA 다저스 다음으로 다저스는 빠따 쳐가지고 타율 가지고 아주 그냥 출루를 많이 만들었다면 이제 디트로이트는 그렇게 타율이 안 좋았음에도 0.325의 OBP를 만들어내면서 전체 8개 팀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출루율을 만들어냈던 게 디트로이트였거든요. 문제가 되었던 건 결국 잔루였죠. 1차전에 6개의 잔루, 2차전에 15개의 잔루로 플레이오프 동안 단일 경기 최다 잔루를 만들어내는 기록을 세우면서 이제 디트로이트가 욕을 좀 많이 먹었는데 그만큼 잔루를 많이 만들어놓은 건 아쉽지만 주자가 출루를 했다라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도 사실 디트로이트가 보여줄 수 있는 커비의 공략 수준이 커비가 볼 일이 조금 나오게 되면은 상황이 좀 묘하게 흘러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멜튼이 오픈으로 썼습니다. 멜튼은 사실 디트로이트 실트 감독이 아니죠. 이름 까먹었는데 아무튼 감독이 이제 냈었던 최악의 수였죠. 그 교체 상황에서 결국 빠른 공을 믿는다라는 이제 그 믿음 속에 빼냈는데 이제 홈런을 맞으면서 클리블랜드에게 경기를 내어주는 좀 악수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그런 기용이 돼버리곤 했습니다만 사실 멜튼의 그 9위 가지고 1이닝을 맞고 이후에 이거를 몬테로 가지고 경기를 하겠다라고 지금 마음을 먹은 이 디트로이트입니다. 근데 이 몬테로가 5이닝 정도를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성적을 좀 가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나마 제가 이거를 결국에는 클리블랜드가 아니라 시애틀 쪽으로 승으로 조금은 더 생각을 하는 이유는 디트로이트가 그렇게 불펜들의 부하가 지금 조금씩은 그래도 하루 쉬었지만 걸려있는 상황이고 디트로이트의 그 잔루 상황 자체가 완전히 개선될 수 있을까는 사실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클리블랜드 상대로 한번 폭발시키면서 완전 그냥 변비를 갖다가 시원하게 뚫어놨던 디트로이트인데 그런 모습이 있긴 했습니다만 사실 시애틀의 마운드가 이 AT&T 파크였나요? 여기가 진짜로 이제 파크 팩터 자체가 리그 30개 구단 중에서 제일 낮은 곳입니다. 점수가 그만큼 안 나는 곳에서 이 시애틀의 마운드를 뚫어내는 것이 쉽진 않을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저는 결국 핵심인 게 시애틀 입장에서도 결국 이제 이 3인방이죠. 그 불펜 3인방 홈에서 시즌 ERA가 2점대 초반밖에 안 나오는 3인방이 있습니다. 브래시, 그다음에 무뇨즈, 그다음에 저 바자르도까지 해가지고 이 3인방이 극강의 마운드의 높이를 이 AT&T 파크만 이름 생각이 안 나요. 아무튼 요 시애틀 홈구장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게 좀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T-모바일 파크죠. AT&T가 아니라 T-모바일 파크 여기에서 진짜 극강의 마운드의 높이를 보여줍니다. 불펜들이. 그래서 그게 오늘 커비가 6이닝만 버텨줬을 때 디트로이트의 타선보다 더 폭발력을 보이면서 앞서 나갈 수 있는 쪽은 시애틀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게 만들고 거기에 좀 비비게 만들 수 있는 디트로이트의 자원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오늘도 글레이버 토레스와 하베르 바에즈
얘네 둘 플러스 라일리 그린이에요. 라일리 그린이 커비를 상대로 이미 이번 시즌에 말로 홈런 한 차례 뽑아내가지고 커비를 한번 박살낸 적이 있습니다. 네, 그게 조금 거슬리는데 사실 라일리 그린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글레이버 토레스와 함께 오늘 경기에서도 이제 하비에르 바이즈를 진짜 주목해야 된다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 딩글로도 마찬가지예요. 딩글로도 마찬가지고 좀 디트로이트 타선이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시애틀 같은 팀 컬러를 가지고 있는 팀과 상대를 했을 때 디트로이트가 비빌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를 여러분들이 절대로 좀 핸디캡은 좀 고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혹시나 그래도 안정적으로 뭐 하나는 먹고 가야지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당연히 시애틀 승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정배 좋아하시는 분들은 미러키 승 갈까 시애틀 승 갈까 고민하는 경기가 되겠죠. 근데 그 중에서 사실 뭐 저는 생각을 한다면 사실 시애틀보다는 미러키가 조금 더 좋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만 여러분들의 그거는 판단일 거고 이거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애틀 일반승 정도로만 노려보시는 게 3대2 정도까지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언더게임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는데 디트로이트의 이제 전술이죠. 전술. 그러니까 운영 전략인데 이 오프너 쓰고 디트로이트가 경기하는 경기에서 불펜들의 투입이 6명 이상으로 올라갈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선발 투수로서 이제 생각하고 롱릴리프로 꺼내는 선수 몬테로 같은 경우도 많으면 4이닝 3이닝 던지고 내릴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1이닝 3이닝 2이닝 1이닝 1이닝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도 진짜 많기 때문에 디트로이트가 벌떼야구를 해버렸을 때 시애틀이 당황하는 상황도 분명히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꼭 염두하셔야 된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은 경기예요. 그래서 일반승 정도로만 생각해라라고 일단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빅매치인데 일단 저는 그냥 필라델피아 승이에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이제 주관성을 들여갖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일단 이거는 분석 시나리오가 제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 거는 필라델피아 승입니다. 필라델피아 승이고 그거에 대한 근거를 말씀드리면 오타니는 이제 그래도 정상적으로 이제 페이스를 좀 많이 빨리 올렸어요. 빨리 올리면서 이번 시즌 계획보다 더 좀 목적의식을 둔 이제 페이스업을 했죠. 그래서 시즌 마지막 등판 경기에서 오타니가 투수를 99 이상으로 올리고 그러면서 6이닝을 던지면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실제로 근데 오타니가 선발 투수로서 이제 다저스에서 데뷔를 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을 때 그때 로버츠 감독의 입장은 이번 시즌 무슨 일이 있어도 제한 이닝은 5이닝 무조건 제한 이닝 5이닝이라고 못을 박았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깨버렸어요 오타니가. 그래서 이번 시즌 이번 디비전을 앞두고 오타니가 인터뷰를 또 했는데 인터뷰를 통해서 오늘 목표는 선발 투수로서 5이닝 완전한 선발 투수로서 5이닝 또는 6이닝까지도 책임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이미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다저스가 이미 오타니를 꺼내갖고 필라델피아를 상대로 홈에서 5이닝 동안 안타 하나만 딱 허용하고 완벽하게 틀어막으면서 필라델피아가 완전 처발렸죠. 당시 이제 산체스 같은 경우도 다저스한테 홈런 쳐맞으면서 4실점하면서 사실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는 그 반대의 구장에서 경기를 한다는 건 좀 포인트인데 그거에 대해서 오타니가 과연 또 호투를 할 수 있을지 산체스가 또 반등을 할 수 있을지 뭐 그게 이제 관점이 되겠죠.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성적을 보면요. 다저스 입장에서도 이번 경기를 그대로 좋은 모습을 또 다저스 스타디움처럼 보여줄 것이다. 뭐 안일하게 그렇게 기대하는 것은 오만입니다. 말도 안 되는 성적,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다저스가 실제로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는 홈과 원정에서 타격 지표 차이는 필라델피아만큼이나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팩트예요. 실제로 다저스가 지금 이번 시즌 홈에서 타율 자체는 2할 6푼대가 나오면서 홈런이 81경기 만에 142개가 증성이 됐습니다. 근데 동일한 81경기 원정 경기를 치르면서 다저스는 2할 4푼 5리의 타율을 기록했고 홈런은 102개로 홈에서의 경기의 타격 보다 약 30%, 25% 수준 작은 102개가 생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즉, 이 슬러그 수치가 홈에서는 0.474, 원정에서는 0.409로 많이 떨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홈에서 OPS 0.812가 되는데 원정에서 0.727까지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도 이 다저스 원정을 갔을 때 필라델피아가 실제로 위닝 시리즈를 확보했었습니다. 당시에 실제로 이제 산체스도 홈런 맞고 4실점하는 경기를 했습니다만 당시 경기도 결국에 역전해가지고 또 이겼던 경기였었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는 홈 경기네. 그러면 이제 상황이 또 완전히 다르죠. 진짜 다저스는 이번 시즌 원정에서는 타율 2할 4푼 1이 기록되면서 오페스 0.707 기록되고 있거든요. 근데 홈에서는 다저스랑 동일한 수준입니다. 0.812의 이 OPS가 나오면서 홈런은 122개로 다저스보다
더 적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2루타 생선 수치 자체에서도 앞서 나가고 슬러그 수치도 0.469로 안 밀리는 모습 보이면서 지금 필라델피아가 홈에서 그 기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오늘 경기 오타니가 또다시 호투할 것이라고 방심했다가는 큰 코 다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필라델피아가 실제로 8월달 마무리도 참 좋았어요. 9월달도 8월달 2할 6푼 5리 오패스 0.788로 끝내서 많이 좋아졌는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9월달에도 2할 6푼 8리로 팀차로는 조금 더 소폭 상승하고 OPS 0.809로 0.8 뚫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당장 필라델피아 타선 또 하필이면은 9월달에는 트레이 터너가 없는 채로 경기를 했습니다만 트레이 터너가 복귀를 했어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타선은 더욱더 강해진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다저스의 오타니를 상대로 필라델피아가 해당 9월달 경기에 한 번 딱 상대했던 것이 전부였고 자시 맞대결을 하면서 준비를 좀 잘해왔다라면 필라델피아 입장에서 이 경기 공략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이게 대표적으로 전부 좀 포함이 되는 수치이기도 한데 이제 앞서 보이드 같은 경우는 피네스 피처라고 에버리지 피처라고 봐야 되고 프레디 페랄테는 파워 피처라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길도 파워 피처 가우스먼은 에버리지 피처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갈리는데 오타니 같은 경우에도 전형적인 파워 피처예요. 근데 파워 피처 상대로 필라델피아가 이번 시즌에 이제 2할 8리밖에 안 되는 타율이 나왔다 보니까 사실 오타니를 상대로 그렇게 압도하는 타격이 나올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다만 결국 오타니를 괴롭힐 수만 있다면 필라델피아에게 남은 4이닝은 다저스가 체감하는 4이닝보다 더 클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다저스가 보여준 불펜에서의 불안감은 이미 명실상부 좀 완벽하게 좀 드러나 있는 상황입니다. 다저스가 플레이오프 동안에 마운드에서 보여준 높이는 투수 전체를 보더라도 3.5의 ERA가 기록이 됐었는데 이 불펜에서 선수 개별적으로 따지고 보면 욕할 선수들이 한둘이 아닌 거는 다들 아실 겁니다. 분명히 분명 엘리케즈부터 시작해갖고 드레이어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베시아까지 이 볼질의 연속을 보여준 이 다저스의 불펜진은 오늘 경기에서도 필라델피아가 당시 산체스가 등판했었던 해당 경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결국 이 불펜에서의 다저스가 추격을 허용할 수 있다라는 요소 자체는 오늘도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요 경기죠. 7이닝 4실점 2피홈으로 4실점 경기를 했었는데 이때 당시에 필라델피아는 9회에 3점 추가하면서 다저스를 9대6으로 뚫어냈어요. 이때 당시에 운영 자체만 보더라도 다저스의 불펜들이 불안한 모습은 분명 로브로스키도 마찬가지고 앤리케즈도 마찬가지고 지금 트레이넨도 마찬가지고 지금 똑같거든요. 결국 오늘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타니가 내려가는 순간 끝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가 오늘도 해볼만하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게 되는 겁니다. 요까지가 첫 번째 시나리오예요. 두 번째 시나리오가 뭐냐, 오버게임이죠 사실. 필라델피아 승이냐 오버냐를 갈라야 되는 건데 다저스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좌투수를 상대로 한 성적입니다. 좌투수로 했을 때 다저스가 보여줄 수 있는 성적 자체가 지금 산체스가 던지는 공이 좌타자에게는 포신 페스티벌과 슬라이더를 기록하고 싱커를 섞어가지고 던지고 있고 이제 우타자에게는 이제 체인지업이죠. 리그에서 스쿠발 다음으로 손에 꼽는 체인지업이 이 산체스의 체인지업입니다. 근데 이 공에 대해서 오타니 같은 경우도 지금 싱커볼 그 다음에 슬라이더에 대해서 타율이 3할 2할 9푼 8리 3할 4푼 2리까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무키베츠 같은 경우에도 싱커에는 3할 3푼 6리 XBA가 나오고 있고 체인지업에 물론 약합니다. 포신 공략이 가능하다는, 빠른 공 공략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프레디 프레먼 같은 경우에도 슬라이더에 3할 2푼 3리가 기록이 되고 있고 싱커에도 XBA가 2할 9푼까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구엘 파이스도 싱커 3할 4리 그 다음에 체인지업도 XBA가 3할 4리 잘 치고 테오스카 헤란데스 같은 경우에도 테오스카 헤란데스는 약합니다. 약하고 토미 현수 에드몬도 싱커볼에 대해서 좌투수에게 3할 4푼 9리의 XBA가 나오고 있고 앤디 파에스도 3할 8푼 9리의 체인지업 타율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싱커는 좀 약한데 포신 페스티벌은 3할 8리 빠른 공 타이밍이 나쁘진 않다라는 거. 그 다음에 키케 헤란데스 전반적인 시즌 타율은 안 좋지만 키케 헤란데스 이 새끼 자체적인 문제인 건데 이 플레이오프 시즌 동안에 보여주는 이 키케 헤란데스의 타율 자체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전체 커리어 타율이 2할 8푼 6리가 나와요. 이제 플레이오프 동안에. 근데 이때를 제외하고 지금 2021년, 23년, 24년 다저스만 묶어봅시다. 다저스에서만
봤을 때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뭐 전체보다라도 한 65타석이죠. 65타석 소화하면서 한 22안타 정도를 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3할 3푼 수준의 가을 야구 타율이 지금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 새끼 예상 물건이 아니에요. 지금 이번에 그 전 시리즈 신시내티전을 하면서도 지금 8타수 4안타 쳤습니다. 그만큼 빡세다. 라는 거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러싱이 복귀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주전 포수 마스크를 러싱이 아마 잡을 걸로 생각하는데 러싱이 좌투 싱커볼에 대해서 이번 시즌 9타수 4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하다라는 거. 즉 산체스 입장에서도 쉽게 당연히 생각할 수 없고 당시 7이닝을 버텨줬지만 그렇게 홈런 쳐맞고 실점했던 수준 자체가 오늘도 여지없이 나올 수 있다. 실제 오늘 경기도 바람이 외야로 불어나가거든요. 바람이 강하진 않아요. 미미한 영향을 끼칠 정도입니다. 사실 7마일 정도 예상되고 있는데 그게 경기에 뭐 2루타 될 게 홈런이 된다 뭐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공이 경기에 이제 타구에 영향을 미미하게 끼친, 사실 방해는 하지 않는다 적어도 그런 컨디션이거든요. 즉 오늘도 양팀 모두가 결국 장타에 대한 의식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경기가 될 것이다 라고 좀 더 생각을 하게 된다. 실제로 이런 지표를 따지고 보면 필라델피아의 타선이 오타니를 공략할 수 있다라는 지표를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필라델피아가 먼저 공략당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래서 다저스는 역전패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즉 이제 제가 오타니에 대한 표본 자체가 이제 필라델피아 타선이 한 경기밖에 표본이 없다 보니까 당시도 너무 압도적이었어요. 5이닝 1피안타였거든요. 그래서 다른 유형의 투수들을 좀 찾아보려고 해서 좀 뒤쳐보니 100마일을 넘는 빠른 공을 던진 투수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피츠버그의 유망주 애쉬크래프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샌들러, 그 다음에 이제 헌터 그린, 그 다음에 폴 스킨스 이런 선발 투수 중에서 100마일 이상을 좀 꼽을 수 있는 파워 피처들의 좀 성적을 찾아봤는데 필라델피아가 전부 해당 투수들에게 1할 때 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하게 좀 안 좋아요. 다만 제가 희망을 봤던 거는 미즈로스키 102마일까지 정확하게 오타니가 이번 시즌 102마일 맥스 꼽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동일한 구속을 던질 수 있는 투수가 사실 선발 투수로서 아까 언급드린 몇몇 투수들도 있지만 사실 헌터 그린 말고는 102마일을 꾸준하게 꼽을 수 있는 투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 한 명이 있다면 미즈로스키인데 이 미즈로스키를 상대로 필라델피아가 3할 3푼 3리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공략에 성공하면서 당시에 미즈로스키를 무너뜨렸던 이력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 그 빠른 공에 그냥 무너질 싸움은 아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필라델피아의 타선을 보면은 트레이 터너가 돌아와 있고 하퍼가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만 카일 슈아버 우한 정토파인데 절대 약하지 않거든요. 카일 슈아버부터 시작해서 지금 브랜든 마시, 그 다음에 베이더, 핵심적인 선수죠. 베이더까지 포함해서 필라델피아가 오타니를 공략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또한 불펜 싸움까지 가면 더욱더 필라델피아의 페이스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시나리오는 다저스가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근소하게. 하지만 결국 필라델피아의 추격은 나올 테고 오타니 또한 공략이 가능하다는 시나리오를 좀 세우게 되면은 7.5점에서는 오버를 봐야 되지 않나 라는 두 번째 시나리오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경기에서 희망사항은 사실 오타니와 산체스의 투수전 양상 속에서 이제 홈에서의 장타 OPS 실력 자체, 타격 실력 자체에서 조금 더 우위를 보여주면서 카일 슈아버의 홈런, 그 다음에 이제 뜬금없이 갑자기 나오는 이제 요새는 베이더가 또 알짜배기거든요. 베이더의 이제 장타 뭐 이런 걸 더해가지고 필라델피아가 투수전에서 좀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게 희망사항이긴 합니다. 빠따전 가면 진짜 사실 동전 뒤집기 대월이거든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희망사항은 필라델피아 승 언더인데 분석적으로 접근을 하면 필라델피아 승 오버 쪽에서도 객관성을 더하면 오버에 좀 더 가까운 게임이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드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내일 4경기 전부 분석이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녹화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저는 라이브에서 축구 조금 얘기 좀 나누다가 방송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내일 좋은 결과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좀 열심히 분석해봤는데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와카는 그래도 감이 좀 잡히는 매치업들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진짜 본 게임입니다. 그래서 꼭 다시 한번 이제 제가 언급드린 데이터들 한번 리마인딩 해보시고 소신껏 선택하셔갖고 좋은 결과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